미국에서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 하나가 무려 246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한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행을 흉내내지 마라. 바로 이 한마디. 미국 의회에서 나온 이 말이 246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디지털 화폐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미국에서 최종 조율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도대체 뭘 바꾸려고 하길래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패시브 보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지갑에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행위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그걸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입법 의도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가상자산 회사들이 은행의 고유 영역,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주는 이 핵심 업무를 넘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선을 그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규칙이 나오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짜는 새로운 경계선을 긋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처럼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만드는 회사 서클의 주가가 이 소식 하나에 장중 한때 무려 18%나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법안이 새로운 구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서 받는 이자는 금지. 하지만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해서 받는 보상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활동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상 이자와 같은 건지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안은 이걸 규제 당국이 알아서 정하라고 넘겨버렸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합법이고 뭘 하면 불법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져버린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이자를 얻기가 힘들어졌으니 그럼 이 막대한 자본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 규모가요. 어림잡아 246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때문에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요. 규제가 촘촘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규제가 덜한 곳, 즉 탈중앙화 금융,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는 세계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디파이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규제 당국이 이 새로운 돈의 흐름을, 이 디파이라는 시장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미국의 규제가 한국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풍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준비해온 은행 중심의 예금 토큰 모델이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명분, 이른바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한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시범사업의 구조도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디지털 화폐 거래의 중심에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딱 버티고 서서 안정성을 책임지는 구조예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 할수록 반대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뿌리를 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모델, 바로 은행이 주도하는 예금 토큰과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딱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걸 꼽으라면 바로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금 토큰은 말 그대로 은행 예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규제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두 모델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예금 토큰의 안정성은 이 소각하고 재발행하는 독특한 모델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A은행의 토큰은 그냥 없애버리고 소각하고 B은행에서 새로운 토큰을 다시 만들어내는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쓰는 은행 계좌이체의 원리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한 거라 1대1 가치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금 토큰이 우리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 사례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가장 와닿는 예가 바로 이 전세 시장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이 확인되는 바로 그 순간 보증금이 예금 토큰 형태로 자동 전송되게 만드는 거죠. 이라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더 이상 보증금 문제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유럽의 미카, MICA 같은 글로벌 규제와 흐름을 맞추면서도 또 디파이 같은 새로운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도록 그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암호화폐 진영이 외치는 자유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 한국 디지털 금융의 10년, 아니 그 이상이 달려 있을 겁니다.